지금부터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위하여 단성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하여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원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개했던 벚꽃이 지고 푸르름이 더해가는 계절 4월을 맞이하여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모든 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춘내불사춘 봄이 와도 봄이 아니다라는 고사성어가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좋은 시기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19 탓에 몸과 마음이 모두 꽁꽁 얼어붙어 있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여유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기세는 올해 들어서 백신 접종과 함께 꺾일 것이라는 희망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확산세가 더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코로나19 재확산 차단과 피해 주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펼치는 데 만전을 다해 주시길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1년 넘게 코로나19 예방 활동과 백신 접종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임해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점차 확대 실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면 코로나19의 극복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는
이에 추가 경정 예산안과 조례 등의 안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안건을 심사해 주시고 특히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시민들이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의 마음으로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의 가족 단위 야외 활동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마스크 쓰기와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규 의회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미찬 위원장 등 4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6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과 2021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의 등이 주 의제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9건으로 세부 내역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한 건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안성시 유치 결의안 등 결의안 한 건이 의원 발의되었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예산안 한 건, 기금안 한 건, 조례안 9건, 일반 안건 5건, 보고권 한 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에 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16일까지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죽, 죽산, 삼죽
금강, 보계, 서운, 안성 1동, 안성 2동 지역구를 둔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에 애쓰시는 김보라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에서 안성의 호수와 주변 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별도하고자 2020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추진 중인 안성시 호수관광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 어쩌다 지방자치단체 소멸욱이라는 말을 접할 때 한편으로는 우리 시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매년 인근 시군에 비해 발전이 많이 뒤처지는 현실에 걱정을 지울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안성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수도법, 농지법, 산림법 및 환경 관련법 등 중첩 규제로 비수도권에 비해 발전이 정체된 지역입니다. 특히 안성 중에서도 동북권은 인구도 줄고 발전이 더디어 서부권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 동북권 서운면에 안성 중소기업 일반 산업 조성 사업을 제외한 주요 사업을 보면 서부 지역인 양성면에 안성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사업, 미양면에 안성 스마트코어 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이 있고, 특히 공도에는 공도 시민청 건립 사업 400억 원,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 사업 320억 원,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 400억 원,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특화사업 60억 원 등 이 네 곳의 사업비 총액만 해도 1,2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비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공도는 시 개발에 따른 주변 도시로 많은 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북권 지역의 주민들도 똑같은 안성 시민입니다. 행정은 약한 것을 더 굳건히 바쳐야 하는 명백한 의무가 있다면 동북권 주민들이 소외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시장님의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안성시 호수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접근성, 주변 환경,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주변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한다면 호수 관광을 위한 우선 사업 지역으로 금강 호수가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강 호수는 1965년도 준공된 안성의 대표 호수로 고3 송전 호수와 더불어 경기 남북권의 3대 호수입니다. 우리 안성의 자랑스러운 자산입니다. 향후 600억 원에서 7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통해 금강 호수가 안성시 대표적인 친환경 생태 관광 산업으로 육성이 된다면 이것이 안성시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시 발전의 커다란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유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기는 2021년 4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12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박상순 의원님과 반인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의에 부의된 조례 안건 일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선임과 활동 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고 구성위원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영 부의장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성시 정보화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일반 안건 5건을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의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하고
이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영 부의장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이상 7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2의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시고 제2차 본회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 운영을 돕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4월 19일부터 결과 보고서 채택 시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영 부의장님, 황진택 의원님 이상 7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권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송미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에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사항에 대한 시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의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안성시 유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반인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 반인식 의원입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안성시 유치 결의안은 신원주 의장님을 대표로 하여 6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으로 본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목표로 산하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이에 따라 제3차 이전 계획을 발표함에 있어 이들 공공기관의 안성시 유치에 대한 19만 안성시민의 염원을 모아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짐하며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안성시 유치 결의안. 안성시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경기도 7개 공공기관의 이전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안성시는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의 요충지로 뛰어난 접근성은 물론 도농복합 도시로서 기관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산업 지원이 가능한 공공기관 입지에 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성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지난 40여 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왔다. 이에 안성시에는 19만 안성시민의 염원을 모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안성시 유치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 철학이 안성시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그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타 시군에 비해 발전하지 못한 안성시의 특별한 희생을 감안하여 경기도의 지역균형 개발 취지에 맞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복지재단의 안성시 유치를 간곡히 요청한다. 하나, 우리는 안성시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경기도 산하기관을 안성시에 유치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할 것을 약속한다. 하나, 우리는 경기도정을 적극 지지하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안성시에 유치되면 주요 산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여 함께 협업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4월 19일 안성시 2회. 이상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안성시 유치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안성시 유치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7기 안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2021년 시행계획 보고권을 상정합니다. 박창량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창량입니다. 제7기 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21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 경과 2021년 시행계획 순이며 우리시 중점 전략 사역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 경과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 결과 및 시행 계획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수립단을 구성하였으며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수립단 전략별 회의를 거쳐 시행계획안이 작성되었으며 2021년 4월 1일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후 2021년 4월 1일 계획이 최종 수립되었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2020년 시행 결과는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한 지자체 업무 부담 및 평가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평가 면제로 생략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2021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행복도시 안성을 비전으로 4가지 전략별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129억 6,424만 1천 원입니다. 전략별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미양보건지소 복합타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금산보건진료소 신축으로 공공보건기관 구축을 위한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 자원봉사센터 연계로 365 네트워크 지원단을 구성하여 보건, 복지, 봉사 서비스를 통한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대응 등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전담 대응 인력 역량을 강화하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재난 현장 응급의료소 자체 도상 훈련을 하반기에 실시하여 재난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응급 대응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성질환자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위험군 선별, 등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 주도적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금연사업 및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임신, 출산, 가정지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전략으로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 및 자살예방센터 설치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 예방관리와 자살예방사업을 확대 운영하며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예방활동 확대, 방문간호 서비스, 암환자 관리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로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다분야 협력을 통한 건강관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주덕 전략기획 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 담당관 박주덕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범위를 코로나19 및 AI 대응 사업으로 한정함에 따라 2021년도 본 예산 편성 이후 사업계획 변경 사항과 신규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수해 피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중면 시가지 침수 방지 사업과 소하천 재복구와 예방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시민의 안정을 최우선을 가치로 삼았습니다. 또한 미양면 청사 신축 공사 및 공연주차장 조성 사업, 삼흥 미장간 등 농어촌 도로 개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부족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연초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간 사업 조정 사항을 등을 개선하였으며 이에도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 관련 국구보조 사업 등 이전 사업이 추가 변경된 사업비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1조의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제1조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조 919억 9,748만 8천 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327억 5,992만 5천 원입니다. 각 회계별 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 한도액과 예산 총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조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19억
9,748만 8천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962억 2,853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9,081억 8,471만 2천원으로 673억 991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1,659억 8,421만 2천원으로 264억 2,29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78억 2,856만 4천원으로 24억 9,562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쪽의 일반회계 세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9,081억 8,471만 2천원으로 673억 991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와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800만 원이 증액된 1,988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2,984억 1,172만 7천원으로 시민안전과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300사건이 새로 내시되거나 변경 내시되어 총 69억 4,946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2020년도 회계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 잉여금 539억 3,245만 1천원과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중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 개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내부거래 4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 증감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80억 3,22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79억 1,940만 4천원이 일반 행정 부분에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21억 1,75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2억 9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 직업교육 부분에는 313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63억 52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문화예술 분야에 20억 7,153만 6천 원을, 관광 부문에 1억 2,307만 4천 원을, 체육 부문에 26억 2,354만 7천 원을, 문화재 부문에 14억 8,71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분야에 9억 2,473만 원을, 폐기물 분야에 7억 721만 6천 원을, 대기 부분에 1억 8,502만 2천 원을 등을 총 18억 9,29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56억 2,53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청소년 부문에 가장 많은 35억 8,09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분에 가장 많은 13억 7,75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분에 5억 994만 7천 원과 식품의약 안전 부분에 1억 764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 농축 부분과 임업, 산촌 부분에 각각 117억 7,245만 5천 원과 13억 1,07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양수산 어촌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부분에 6,907만 9천 원을, 산업진흥 고도화 부분에 2억 4,540만 9천 원을,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분에 11억 6,124만 4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도로 부분에 78억 810만 원을,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분에 44억 5,7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162억 1,656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수자원 부분에 71억 3,110만 5천 원을,
지역 및 도시 부분에 89억 8,545만 6천 원을, 사업단위 부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기술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11억 9,181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6억 6,42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조직별 세출 내역과 11쪽의 성질별 세출 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78억 2,856만 4천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24억 9,56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세액 수입이 총 1억 9,300만 원을 증가했으며 국고 보조금 등과 시 도비 보조금을 합쳐 3억 16만 6천 원을 증액 해당하였습니다. 보전 수입과 내부 거래에서 각각 232만 8천 원과 20억 13만 2천 원이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조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 분야는 공유예산 특별회계 2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수지 부분과 환경보호 일반 부분에 각각 2억 6,450만 원과 69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의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분에 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 기타 부분에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의 조직별 세출 내역과 20쪽의 성질별 세출 내역은 유의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감가소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질문 순서는 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르며 질문 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황진태 의원님,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도 양성 원곡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황진택 시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방역활동, 백신 접종 등으로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안성시 공직자, 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조사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 지구의 약 7천여 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발표하면서 공기업 임직원 및 공직자의 투기 형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투기 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구성하여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또한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 등의 처벌과 이익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되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약 190만 명에 달할 것이며 안성시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 안성시 의회 의원 또한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마다 소속 공직자 및 소관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자체 조사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그 추진 사항과 결과 등을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국회, 다른 지자체의 행보와는 달리 안성시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태에도 이 사태들을 계기로 그동안의 투기 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근절하자는 여론에도 안성시만은 조용합니다. 안성시가 자체 조사를 추진 중이라면 안성시 의원 등 선출직 공제 또한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와 관련된 조사 동의 등 어떠한 요구도 안성시로부터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사항을 질의드리오니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자체 조사 추진 사항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추진되고 있다면 조사 대상, 조사 범위, 조사 방법 등을 만약에 자체 조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성시는 지역 특성상 중앙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정보를 통한 사전이익 추구 행위보다 도로 개설 확장, 용도 지역 지구 변경, 행위 제한의 해제 등의 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안성시 특성에 맞는 보다 세분화된 조사 계획 또는 추진 사항이 있다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앙조사단, 경기도 등 상위 기관으로부터 관련된 조사를 받은 사항이 있는지와 그 결과에 대해 밝혀주시고 관련된 제보가 안성시에 접수된 사항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안성시 공직자, 공기업 임직원 등의 업무상 정보를 활용한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안성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소통협치 담당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센터장 채용 공고가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공고에는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하여 안성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했으나 변경 공고에는 해당 응시 자격 제한을 삭제하여 타 지역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같은 변경 공고가 나자 언론에서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거주지 제한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의혹에 안성시는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거주지 제한을 삭제한 변경 공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시 소속기관, 공기업 등의 채용 비리 의혹은 잊을만 하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센터 채용 관련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센터장 채용 관련 거주지 제한 응시 자격을 삭제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인 조문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센터장과 사무국장, 일반 직원 등의 채용 관련 평가 기준 및 평가 기준별 배점 등이 담긴 안성시 또는 센터의 자체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운영 현황과 내역을 밝혀주시고 어떤 규정에 따른 평가 기준과 평가별 배점 기준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련 규정이 없다면 센터 채용 관련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평가 기준과 평가 기준별 배점 기준은 누가 정하며 누가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련 질의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질의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센터장의 자격 요건 등 불필요한 사항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음을 미리 알려드린 바입니다. 여기서 센터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따르면 센터 운영 방식은 법인, 위탁, 직영으로 구분됩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법인, 위탁 운영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직영 운영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1항은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법령에서 법인 위탁 방식의 센터 운영 원칙을 규정한 것은 센터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개입을 막아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관이 협력하는 민간 협력 방식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처럼 센터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성시의 역대 시장은 물론 현 김보라 시장님 또한 직영 운영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성시는 법 제19조 제2항, 제1항의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는 AU 규정을 근거로 직영 운영의 타당성을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 또는 위탁 운영은 하여야 한다로 직영 운영은 할 수 있다고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법 제19조 제1항 2항의 의미를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모두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법 규정은 법인 또는 위탁 운영을 해야 한다 함의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직영 운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지자체가 직영 운영할 수 없도록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소관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법률 규정의 개정은 안성시처럼 법 규정을 악용하여 원칙을 어기고 지자체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는 센터를 직영 운영하면서 예산은 민간 보조금으로 편성 집행하는 비상식적인 예산 행정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안성시 스스로에게 민간에게 주는 민간 보조금을 편성 집행한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민간 단체였던 안성시를 지방자치단체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지방재정법과 예산행정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행안부의 2020년 자원봉사센터 현황 자료집에 따르면 센터를 직영하는 도내 지자체는 안성시를 포함하여 모두 8곳으로 이 중 센터 예산을 민간 보조금으로 편성한 지자체는 안성시가 유일합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직영센터 민간 보조금 편성에 대한 법령, 지침, 지리 회신 등의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 방식 변경 등 센터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성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질의드리오니 이 또한 소통협치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자율방범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민간단체입니다. 안성시가 자율방범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 등 자치법규로 규정하는 것은 지자체 입법 권한 밖의 행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현행 조례 규정 중에 민간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규정을 파악하여 그 내역과 개선 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의 경우 예산 편성 지침 등에 따라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실비를 일반 보정금 예산 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행사비 등은 민간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일반 보조금 성격의 지원과 민간 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구분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도 검토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황진택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해부된 예산안, 기금안, 조례안 등을 안건에 심사하기 위하여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 본회를 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산회를 선포합니다.